감사원 업무보고는 허점투성이었습니다.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감사원 기간 보고를 앞두고 감사원의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사고가 왜 났고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, 이 핵심적인 문제는 비껴갔습니다. 이미 밝혀진 무리한 선박 운항,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 문제 등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발표였습니다. 오늘 감사원 기간 보고에서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. 첫째,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세월호에는 185대의 차량이 있었으며 승인된 차량 대수 97대보다 88대가 더 많았습니다. 475명의 탑승자 중 단원고 학생 325명, 선원 30명을 빼면 일반 승객은 최대 120명입니다. 세월호에 실려있는 185대 차량 주인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? 폐차를 실은 것인지, 일반 승객의 숫자를 넘는 차량이 어떻게 실릴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. 두 번째, 사고 초기 해군 참모총장의 통영함 투입 지시가 2번이나 거부된 사실을 지난달 김선동 전 의원이 확인했습니다.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누가 어떤 이유로 통영함 투입을 막았는지 감사원은 밝혀야 합니다. 최첨단 통영함이 투입되었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조했을지 모른다는 유족들과 국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꺾은 중대한 문제입니다. 감사원은 지난달 초 통영함 관련된 감사를 진행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기에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. 세 번째, 해경이 최초 사고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세월호 밑바닥에 커다란 파공과 10m가량 길게 긁힌 자국이 선명합니다. 바로 이 사진인데요. 저희가 입수한 동영상에 이런 찢긴 흔적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. 누가 봐도 세월호는 바닥 파공으로 침수가 진행된 채 운항한 것입니다. 감사원이 해경의 이 영상을 과연 못 봤을 건가? 왜 사고 원인 부분에서 언급조차 없는지 의문입니다. 해경은 이 영상을 4월 16일 당일날 찍어 놓고도 늑장 공개를 했습니다. 왜 이것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는지, 그래서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과 추측이 무성하게 한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리고 16일 전날 밤 군산 앞바다를 지나면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바텀 터치 살짝 스치면서 이런 파공이 생겼다면 밤새 침수가 진행이 됐고 선원들은 이 침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새벽까지 선사에 알렸는지 해경에 알렸는지 선원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처럼 8시 52분에 최초 신고가 있고 그 직전 48분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친 사고였다고 한다면 세월호, 선사, 그리고 신고를 해서 접수받았다고 했던 국정원, 해경, 이 모두 초기 사고를 은폐한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300명이 넘는 이 희생자는 살릴 수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살리지 못한, 아니 고의로 방치한 이런 살인행위라는 것입니다. 감사원은 언론을 짜집기 하는 기관이 아니죠. 실체적 진실을 감사하고 밝혀야 합니다. 오늘 감사원 기관 보고에서 감사원은 이 의문점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국조특위에서 이런 의문점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. 2014년 7월 9일 통합진보당 세월호 대책위원장 이상규.